미망인 아버지가 붕괴 직전에 처해 있으며 딸들의 배고픔을 숨기려고 주머니 속 동전을 세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백만장자 여성이 다가와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그럼 내 딸들을 입양해 주겠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거래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삶의 기회로 변모합니다. 예상치 못한 애정, 섬세한 경계선, 그리고 열린 상처로 가득 찬 삶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다시 떠오르자 두 사람은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에서 사랑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무자비했다. 특히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강민회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창문을 통해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1년 전 군사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 전 아내 김미영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의 곁을 떠나고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빠, 배고파요. 5살 혜운이가 그의 팔을 당기며 말했다. 민호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의 비어 있었다. 쌀 한 컵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작은 달걀 3개가 전부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통장 장호는 거의 바닥났고 다음 달 집세를 낼 돈도 없었다. 아빠가 맛있는 것 해줄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7살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민호는 가지고 있는 마지막 쌀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줬어요. 수진이가 작은 초콜릿 하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혜운이랑 나눠 먹을래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의 딸들은 너무 착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생각했고 어른들도 쉽게 가지기 힘든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영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우리 수진이 정말 착하구나.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민호는 두 딸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랜 친구인 김태우가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돈으로 깔끔한 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 나왔다. 하지만 태우는 그에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호는 실망감을 숨기고 딸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주기 위해 카페에 들렀다. 아빠,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혜운이가 유리 진열장 속에 화려한 딸기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호는 지갑을 열었다. 마지막 10,000원짜리 한 장이 고독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갈 버스비였다. 다음에 사줄게, 혜운아. 아빠가 일자리를 구하면.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다. 카페 구석에서 한 우아한 여성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지수는 5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한국 최대 건설 회사 중 하나를 이끌고 있었으며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빌딩 중 하나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항상 공허함을 품고 있었다. 지수는 민호와 그의 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민호가 딸들의 간식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에 담긴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에 신뢰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우아함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배어 있었다. 네,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이들이 케이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사드려도 될까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호는 당황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빠, 케이크. 혜운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별거 아닙니다. 민호는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지수는 웨이터를 불러 딸기 케이크 2조각을 주문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케이크를 먹는 동안 그녀는 민호 옆에 앉았다.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진이와 혜운이에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심각했다. 민호 씨, 제가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38세 전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1년 전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6개월 전에는 아내를 잃으셨고 지금은 두 딸과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죠. 집세가 밀려있고 식량도 거의 없으며 취업도 계속 거절당하고 계신 상황이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호 씨. 저는 아기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전 당신은 제 의붓딸 연희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라크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 중이었죠.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임무를 기억했다. 어린 한국인 소녀를 구출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 소녀가 당신의 의붓딸이었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당신 덕분에 20년을 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약속하게 했어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을 찾아 그를 돌봐달라고. 민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카페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는 것을 보았다. 세상이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저를 찾으셨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의 웃음은 쓰라렸다. 죄송하지만 저는 자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이 자선이 아닙니다, 민호 씨. 지수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죠?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하려는 말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로맨틱한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지수가 빠르게 덧붙였다. 실용적인 합의로서요.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어요. 교육, 음식, 안전한 집, 그리고 저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연희는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가 떠난 후로 제 삶은 공허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혜은이가 케이크를 다 먹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빠,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혜은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지수와 자신의 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생각은 빠르게 달렸다. 이 여자는 미쳤을까? 아니면 이것이 그와 그의 딸들을 위한 기회일까?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지수가 제안했다. 아이들도 함께요.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망설였다. 낯선 여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모든 면에서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혜은이와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케이크를 먹은 후에 행복감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한 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것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낯선 사람의 집에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 명함을 드릴게요.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모두 있어요.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해 보세요. 박지수 건설 또는 지수 그룹을 검색하면 됩니다.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신 후에 연락 주세요. 그녀는 지갑에서 고급스러운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다. 박지수 지수그룹 회장.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지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봉투를 밀어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제안을 고려하는 대가로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 웃고 있었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면 그들이 다시 배고파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과 딸들의 필요 사이에서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민호 씨. 그녀는 우아하게 일어나 카페를 떠났다. 민호는 그녀가 검은색 고급 세단에 타는 것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차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박지수 지수그룹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나타났다. 지수그룹은 한국 10대 기업 중 하나였고 박지수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재산은 수조 원에 달했고 그녀의 영향력은 정치계에까지 미쳤다. 한 기사에서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의붓딸 이연희를 입양했었다. 연희는 3년 전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민호는 그 내용을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는 돈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와 아이들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혜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직도 지수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화가 울렸다. 집주인이었다. 강민호 씨, 이번 달 집세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네, 알겠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동생 수아였다. 오빠, 괜찮아? 아이들은 어때?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 오빠, 더 이상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어때? 우리가 도와줄게.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는 이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겨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고맙지만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수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지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연락해 주셔서 기쁩니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물론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저녁 식사도 준비할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네, 가겠습니다. 지수가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단지 중 하나였다. 민호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경비원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박지수님 댁입니다. 초대받았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경비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인터폰을 들었다. 박지수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세요.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와 아이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거대했고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세련되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와, 너무 예뻐요. 수진이가 탄성을 질렀다. 저기 강아지가 있어요. 혜은이가 소파 옆에 앉아있는 두 마리의 작은 말티즈를 가리키며 외쳤다. 그래, 미미와 토토야. 가서 인사해도 좋아.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강아지들에게 달려가는 동안 지수는 민호에게 몸짓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그들은 넓은 주방으로 걸어갔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압니다. 지수가 말했다. 제 제안이 갑작스럽고 이상하다는 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와인 2잔을 따르며 말했다. 연희가 죽기 전 그녀는 저에게 당신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나를 구해준 그 군인을 찾아서 그를 도와줘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조사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해요?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민호가 물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족이요.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민호 씨. 돈, 권력, 명예, 그것들은 제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아요. 연희가 제 곁에 있을 때만 제 삶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모든 것이 공허해졌어요.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아이들에게는 안정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것이 제가 결혼을 제안한 이유예요. 로맨스가 아닌 실용적인 동반자 관계로서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을 원해요. 저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칙이나 기대가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신체적인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침실을 가질 거예요. 둘째, 저는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요. 물론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로 남겠지만 저도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셋째, 당신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의존적이길 원하지 않아요. 민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맛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요. 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요? 그럼 우리는 문명적으로 헤어지고 저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민호 씨.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호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혜은이와 수진이는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따라 걸었고 지수는 2개의 문을 열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방이었다. 하나는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과 초록색이었다. 2방 모두 장난감, 책, 새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서두른 걸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그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랐어요. 민호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여자는 그의 딸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었다. 아이들을 불러올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수진이와 혜운이가 방을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들은 방 안을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만져보았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너희들 거야.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혜운이가 물었다. 지수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질문은 이제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지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민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딸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딸들과 함께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를 떠났다. 그들의 짐은 거의 없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미영의 유품들. 민호는 미영의 웨딩드레스와 결혼 반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그것들은 그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지수는 이사를 돕기 위해 직접 왔다. 그녀는 비서 은지와 함께였다. 은지는 30대 초반의 차분하고 친절한 여성이었다. 짐이 많지 않네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우리는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건 모두 새로 사면 되니까요.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들이 아파트를 떠나기 전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와 미영이 함께 꾸린 첫 보금자리였다. 그들의 행복한 기억, 슬픈 기억,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영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미영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이해해줘. 지수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첫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새 방은 너무 넓고 럭셔리했다. 침대는 너무 부드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 환상적이었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새벽 3시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려 했다. 그곳에서 그는 지수를 발견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다. 민호 씨, 그녀가 놀란 듯 말했다. 잠을 못 주무시나요? 네,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지. 그가 대답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생기니 적응이 필요하네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민호가 마침내 물었다. 간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원에서요. 아이들과 은지, 그리고 필요한 증인들만 참석하는 걸로요. 지수가 대답했다. 괜찮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제가 몇 가지 법적 서류를 준비했어요. 혼인 계약서와 아이들의 입양에 관한 것들이에요. 읽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수가 서류 폴더를 건넸다.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박지수 씨,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직도 철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확신해요. 당신과 아이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연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결정을 내렸으니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 그들은 지수의 정원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날씨는 완벽했고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다. 수진이와 혜운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렸다. 은지는 사진을 찍었고 법적 증인으로 지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태희가 참석했다. 의식은 간단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했고 결혼 서약을 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으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주례자가 말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가볍게 뺨에 키스를 했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혜운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래, 혜운아,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지수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지수는 여전히 바쁜 사업가였지만 그녀는 가능한 한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이들의 학교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다. 수진이는 강남의 좋은 초등학교로 전학했고 혜운이는 명문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민호는 심리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수의 제안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의 부상과 아내의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오늘 치료는 어땠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쉽지 않네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지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서로 돕는 거예요, 민호 씨.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들은 부부처럼 행동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고 신체적인 접촉은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깊은 우정과 상호 존중이었다. 결혼 3개월 후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지수에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그날 임무 중에 저는 민간인들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었어요. 폭발이 있었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잔해 아래 깔렸고 몇 시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미영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녀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떠나고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었나 봐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어요. 그녀는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민호 씨. 저도 언젠가 연희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날 밤 이후 그들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녀의 과거, 힘들었던 사업 초기, 연희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호는 군 시절의 이야기, 미영과의 만남, 아이들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적절한 치료와 운동으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수는 최고의 물리치료사를 고용했고 집에 작은 운동실을 만들었다.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민호 씨.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민호는 그녀의 믿음에 감동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고통스러운 재활 운동을 했고 지수는 종종 그를 응원하기 위해 함께했다. 힘들어요? 어느 날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민호 씨.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처음으로 지수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팔찌였지만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재활의 일환으로 그는 수공예를 배우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다.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의 표시로요. 민호가 수줍게 말했다. 지수는 팔찌를 착용했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미묘한 변화였지만 둘 다 느낄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수진이와 혜운이는 지수를 지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수는 그 호칭에 행복해했다. 민호의 다리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가 지수에게 말했다. 제가 뭔가 기여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7개월 채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가정부를 고용하는 문제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민호 씨. 지수가 말했다. 당신은 재활에 집중해야 하고 저는 일이 바빠요. 가정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충분히 집안일을 할 수 있어요. 가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무능력하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여전히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저는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당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요? 아니면 당신의 자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민호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자선 프로젝트로 여긴다고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너무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심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이 결혼은 계약일 뿐이잖아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게는 그 이상이에요, 민호 씨. 저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진짜 가족처럼요. 지수의 고백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이 관계에 감정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수, 다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말하지 마세요. 제 감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방을 나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수에게 감사했고 그녀를 존경했다. 하지만 사랑?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미영의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미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아. 나는 지수에게 빚을 졌어. 그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다음 날 긴장감이 집안에 감돌았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피했고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지수 엄마랑 싸웠어요? 민호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지수 엄마가 오늘 아침에 울고 있었어요. 혜운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그들이 이미 너무 많은 상실을 겪은 후에.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가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날 밤 민호는 지수의 방문을 노크했다. 그녀는 독서를 하고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방에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본 미안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지수는 책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아니요.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해해요, 민호 씨. 당신은 아직 미영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감정이나 우리 가족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가정부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네, 이제 알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정부가 있으면 제가 재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지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가정부는 제가 면접을 보고 선택하고 싶어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그게 공정해요.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큰 위기는 해결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다음 주 그들은 함께 가정부 후보들을 면접 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김영희라는 5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을 선택했다. 영희는 오랜 경험을 가진 가정부였고 아이들과도 잘 맞았다. 가정부를 고용한 후 민호는 재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상태는 빠르게 개선되었고 의사들도 그의 진전에 놀라워했다. 이 속도라면 몇 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민호는 희망에 가득 찼다. 그는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수는 사업에 집중했다. 지수그룹은 큰 국제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녀는 종종 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다. 민호는 지수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사랑과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진정한 어머니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수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혜운이와 인형놀이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고 그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지수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영희가 민호에게 말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성공한 여성이 남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결혼 8개월 차, 민호는 취업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군 경험을 살려 보안 컨설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지수는 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호는 스스로의 길을 가고 싶어 했다. 당신을 존중해요, 민호 씨. 지수가 말했다. 당신이 독립적이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해요. 마침내 민호는 중소보안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것은 큰 성과였고 그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지수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아빠 축하해요 라고 쓰인 배너를 만들었고 지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첫 월급으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사줄게요. 민호가 행복하게 말했다. 우리는 선물이 필요 없어요, 민호 씨.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지수는 와인을 마시며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지수 씨,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처럼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은 분명 많은 구원자가 있었을 텐데요.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일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연희가 제 삶에 들어온 후로는 그녀가 제 모든 것이었어요. 연희는 어떤 아이였나요? 민호가 물었다. 지수의 눈에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놀라운 아이였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인생을 사랑했죠. 그 끔찍한 납치 사건 후에도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녀의 의붓어머니가 되셨나요? 그녀의 아버지가 제 사업 파트너였어요. 우리는 친구였고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연희를 돌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법적인 보호자로서였지만 곧 그녀는 제 딸이 되었어요.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떠났을 때 저는 제 일부가 함께 떠난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부탁으로 저는 당신을 찾게 되었고 여기 있네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 당신은 연희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지수 씨. 지수는 민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결혼 10개월 차 지수그룹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중요한 해외 계약이 취소되었고 회사의 한 고위 임원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들은 회사의 주가를 급락시켰고 지수는 큰 압박을 받았다. 괜찮아요? 어느 날 밤 지수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가 물었다. 지수는 지쳐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네, 그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회사가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한 임원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큰 계약도 취소되었어요.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꽤 심각해요. 회사의 평판이 손상되었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호는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지수 씨.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다음 날, 민호는 영희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메뉴를 구성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에게 지수를 위한 귀여운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지수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식탁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기쁘게 뛰어와 그녀에게 카드를 건넸다. 이게 다 뭐예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을 위한 작은 깜짝 선물이에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행복했다. 지수는 일시적으로 회사의 문제들을 잊고 가족과의 시간을 즐겼다. 식사 후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호는 지수에게 제안을 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요? 하지만 저는 보안 전문가예요. 그리고 군에서의 경험은 위기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안 전문가의 시각이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함께 일해봅시다. 민호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낮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수를 도왔다. 그는 내부 조사팀과 협력하여 횡령 사건을 조사했고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지수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해요. 지수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이전에 민호가 그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가 마침내 그들의 관계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위기 속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민호는 지수의 강인함과 결단력에 감탄했고 지수는 민호의 지지와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왔다. 지수그룹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민호의 도움으로 내부 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횡령 혐의를 받던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었다. 국제 계약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고 있었다. 1주년을 어떻게 기념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결혼은 특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요. 그가 대답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요? 제주도 같은 곳으로요.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제주도로의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수진이와 혜원이는 신이 나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방문하고 싶은 장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여행 전날 밤 민호는 침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 미영의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는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영의 결혼 반지였다. 그는 반지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반지였지만 그와 미영의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으로 미영에게 말했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아이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경험을 즐겼다. 지수는 행복해 보였고 민호는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완벽했다. 그들은 해변에서 놀고 한라산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조개를 모으고 수영을 배웠다. 지수는 많은 사진을 찍었고 민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마지막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지수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행복하세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도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수 씨, 이것은 우리의 1주년 선물이에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것은 계약이었어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것은 더 많은 것이 되었어요. 당신은 제 삶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 반지는 우리의 진정한 약속의 상징이에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호 씨.
민호는 반지를 꺼내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다. 고마워요, 지수씨.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들은 키스했다. 그것은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들은 종종 저녁 식사 후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가끔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수진이는 어느 날 민호에게 물었다. 아빠, 지수 엄마를 사랑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응, 아빠는 지수 엄마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결혼 13개월 차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혜운이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오래된 옷장에서 미영의 드레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 입어보았다. 아빠, 예쁘죠? 혜운이가 거실로 나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혜운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운이는 미영이 가장 좋아했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미영을 닮았고 그 모습은 민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혜운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운이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왜요, 아빠? 안 예뻐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지수는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혜운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아, 그 드레스는 너무 예쁘네. 하지만 지금은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 교복으로 갈아입자.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빠가 화났어요? 아니, 화난 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그 드레스가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놀란 거야. 지수가 설명했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 지수는 민호의 방문을 노크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 씨? 지수가 부드럽게 불렀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과잉 반응했어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혜운이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녀는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혜운이가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미영과 너무 닮아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미영 씨의 드레스와 물건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볼 수 있도록요.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미영 씨의 물건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당신도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요. 민호는 고마움을 표했다. 지수 씨, 항상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미영의 유품들을 정리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나무 상자를 구입했고 그 안에 미영의 사진, 편지, 특별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민호는 각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지수에게 들려주었고 지수는 귀에 깊게 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미영이 입고 있던 스카프예요. 민호가 부드러운 파란색 스카프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이 스카프를 좋아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이가 크면 이 스카프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미영의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민호에게 치유의 과정이었고 지수에게는 그의 과거를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미영의 기억은 계속해서 민호를 괴롭혔다. 그는 종종 밤에 악몽을 꾸었고 때로는 갑자기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지수는 그런 순간마다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공간을 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 주었다. 하루 날밤 민호는 특히 힘든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지수도 잠에서 깨어 그를 따라갔다. 민호 씨, 괜찮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꿈을 꿨어요. 미영이 다시 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건 꿈일 뿐이에요. 당신은 미영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녀를 너무 그리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첫사랑이었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항상 당신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민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껴안았다. 그것은 절박한 포옹이었다. 마치 그가 익사하고 있고 그녀가 그의 구명조끼인 것처럼도 지수는 그를 꽉 안아주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고마워요. 민호가 마침내 속삭였다. 항상 저를 이해해 주셔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호 씨.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요. 그 밤 이후 민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미영을 그리워했지만 그 슬픔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의 삶, 아이들, 그리고 지수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알아봤어요. 어느 날 민호가 지수에게 말했다.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캠프인가요? 과학 캠프예요. 수진이가 요즘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혜운이는 아직 어리지만 같은 캠프에 저학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들은 함께 캠프 신청서를 작성했다. 민호는 부모님 이름 칸에 자신과 지수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의 첫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저는 과학에 그다지 능하지 않아서요. 지수는 행복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민호는 놀라워했다. 정말요? 몰랐어요.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원으로 일하려고 했었어요.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과학을 사랑해요. 민호는 지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뻤다. 그들은 함께 산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았다. 결혼 14개월 차, 그들은 마침내 지수의 의붓딸 연희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들 가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고 아이들이 알 권리가 있었다. 연희 언니는 너희 아빠가 구해준 용감한 소녀였어. 지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빠에게 너무 감사해서 떠나기 전에 나에게 너희 아빠와 너희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혜운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단다.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연희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수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너희를 찾았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이니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지수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서 기뻐요. 지수가 말했다. 그들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현명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죠. 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와의 결혼을요? 민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은 제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을 구했어요, 지수 씨.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민호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에는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가 아니라 깊고 진실된 키스였다. 키스가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종류의 놀라움이었다. 와우, 지수가 속삭였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와우.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지수의 방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단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단계였다. 정말 괜찮아요?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괜찮아요.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져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민호는 악몽 없이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민호와 지수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수 그룹의 위기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민호는 자신의 직업적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결혼 15개월 차 민호는 자신의 보안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더 많은 책임과 급여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저녁 식사 후 지수에게 물었다. 이 승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수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받아들이세요. 저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호 씨.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해요. 민호는 지수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저는 승진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민호는 승진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팀을 이끌게 되었고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는 곧 리더십 역할에 익숙해졌다. 한편 지수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고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민호는 가능한 한 그녀를 지원했지만 그도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지수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민호가 물었다. 지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도울 일 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지수가 답했다. 당신은 어땠어요? 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오늘 팀과 함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러워요, 민호 씨. 당신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도요, 지수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다. 민호는 지수를 자신의 품에 안았고 그들은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는 침실로 갈까요? 민호가 속삭였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마치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완성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새로운 친밀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수진이가 그들의 변화를 눈치챘다. 아빠랑 지수 엄마가 오늘 더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보네. 민호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한 방을 쓰기 시작했고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즐겼다. 아이들도 이 변화를 감지했고 그들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다. 결혼 16개월 차 지수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2주 동안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만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괜찮겠어요? 출발 전날 밤 지수가 민호에게 물었다.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 씨도 있고 저도 일정을 조정했어요. 우리는 잘 지낼 거예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이번 출장이 정말 중요해서요. 이 계약들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당신은 해낼 거예요, 지수 씨.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당신은 가장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수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 씨. 다음 날 지수는 출국했고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돌보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롭게 지나갔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영희와 함께 가사일을 관리했다. 밤에는 지수와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출장 5일째 혜운이가 갑자기 고열로 아프게 되었다. 그녀는 밤새 울고 열이 내리지 않았다. 혜운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민호가 딸의 임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다. 지수 엄마가 보고 싶어요. 혜운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혜운이는 지수에게 매우 애착을 갖고 있었고 그녀가 없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수 엄마는 곧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아빠가 잘 돌봐줄게. 그가 약속했다. 민호는 지수에게 혜운이의 상태를 알렸고 지수는 매우 걱정했다. 그녀는 심지어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올 것을 고려했지만 민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말하길 그냥 독감이라고 해요. 당신의 일에 집중하세요. 다행히 혜운이는 며칠 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일에서 휴가를 냈고 그는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영화를 함께 보고 그녀가 좋아하는 수프를 만들어 주었다. 아빠, 정말 좋은 간호사예요. 혜운이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자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항상 너를 돌볼 거야, 혜운아. 지수가 2주 후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기뻐 보였다. 그녀는 모든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확보했다. 당신은 해냈군요. 민호가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다. 지수는 밝게 웃었다. 네, 해냈어요. 그리고 당신도 해냈어요. 혜운이는 어때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은 집에서 수진이와 함께 당신을 위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수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정말요? 너무 귀여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수 엄마 환영해요 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지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껴안았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가들. 우리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혜운이가 외쳤다. 지수는 놀라서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혜운이가 그녀를 지수 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혜운이. 그녀가 감동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지수는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운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수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지수씨. 아프면서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정말요? 지수의 눈이 빛났다. 네, 당신은 이제 그녀의 진짜 엄마예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이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수는 민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민호씨.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들은 키스를 나누고 함께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지수는 꿈에서 연희를 보았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약속을 지켜줘서.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기뻤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집에 찾아왔다. 그것은 민호의 여동생 수아였다. 오빠! 수아가 민호를 보자마자 외쳤다. 정말 보고 싶었어. 민호는 놀랐지만 기뻤다. 그는 수아를 안아주었다. 수아야, 갑자기 웬일이야? 오빠가 연락이 뜸해서 걱정했어. 그리고 아이들도 보고 싶었고. 수아가 대답했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박지수 씨겠군요. 오빠의 아내라고 들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호 씨가 수아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수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지 그래? 민호가 제안했다. 수아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오빠 정말 여기서 행복해? 수아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지수는 놀라운 사람이야.
그녀는 나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처음에는 걱정했어. 오빠가 갑자기 부자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수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처음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 민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지수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수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오빠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다니. 정말 변한 것 같아.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많이 변했어. 좋은 방향으로.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와 혜운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모를 보고 기뻐했다. 수아 이모, 수진이가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수아는 조카들을 꽉 안아주었다. 우리 귀여운 조카들 많이 컸네. 저녁 식사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수는 수아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아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지수 씨,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수아가 칭찬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민호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오빠가 요리를? 수아가 놀라워했다. 미영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안 했는데. 갑작스러운 미영의 언급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민호는 편안하게 대답했다. 그래, 미영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배워야 했어. 그리고 지수가 많이 가르쳐줬어. 수아는 민호와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야, 오빠. 수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오빠가 다시 행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 그날 밤 수아는 객실에서 묵기로 했다. 아이들은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고 민호와 지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당신의 여동생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지수가 침실에서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아는 항상 나를 걱정해왔어요. 그녀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기뻐요. 저도요. 가족의 지지는 중요하니까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다음 날 수아는 떠나기 전에 지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들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지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수아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오빠가 갑자기 부자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로 오빠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분명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정말로 사랑해요. 그들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수아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미영 언니가 알았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오빠와 아이들의 행복을 원했으니까요. 지수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신해요. 그 수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오빠와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지수가 대답했다. 수아가 떠난 후 민호와 지수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들은 이제 가족으로서 완전히 인정받은 것 같았다. 결혼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와 지수의 가정은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지수 그룹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민호도 자신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수진이와 혜운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고 이제 지수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어느 가을 주말 그들은 함께 가족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수는 처음부터 가족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했고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한 시간을 담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수가 행복한 미소와 함께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은 해변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수진이가 오래된 파일 폴더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민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어디서 찾았어, 수진아? 민호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서재 책장 뒤에 있었어요. 제가 책을 찾다가 발견했어요. 민호는 폴더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낡은 갈색 가죽 폴더였고 강민호 프로젝트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그가 물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폴더를 알아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민호를 찾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오래전에 처분했다고 생각했었다. 아이들, 너희 방에 가서 좀 놀아줄래?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랑 내가 이야기할 게 있어. 아이들은 불평 없이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민호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의 군 경력, 의료 기록, 미영과의 결혼, 그녀의 죽음, 그의 재정 상황, 심지어 그의 정신건강평가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심리학자의 평가가 있었다. 피험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PTSD 증상을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음.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지수씨? 당신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내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네, 그래요. 민호 씨를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었어요. 그럼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사실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획된 것이었어요. 지수가 조용히 인정했다. 하지만 민호 씨, 제 의도는 순수했어요. 연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민호는 서류를 계속 넘겼다. 그는 지수가 그를 찾기 위해 6개월 동안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일상생활, 습관,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카페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민호가 심리평가서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당신은 내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사들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당신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폴더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배신감, 분노,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도 내가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연희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당신과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이 모든 것을 숨겼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타이밍이 항상 잘못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동안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지수씨.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씨, 제발. 지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진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과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민호는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방을 나가 코트를 집어들었다. 지수는 그를 따라갔다. 어디 가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산책할 거예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가 대답했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날이 올 것을 두려워했었다. 그녀는 민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거짓말이나 조작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민호는 몇 시간 동안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는 한강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다.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고 가을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지수가 그에게 진실을 숨긴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와 아이들을 위해 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의 지수를 떠올렸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그리고 지금의 지수를 생각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 그를 지지하는 아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민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다. 모두 지수로부터였다. 마지막 문자는 간단했다. 사랑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진실이 그들의 관계를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때 그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연희의 무덤. 지수는 그에게 연희의 무덤이 서울 외곽에 작은 묘지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졌다.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연희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구한 소녀, 그리고 결국 그에게 새로운 가족을 가져다 준 소녀. 묘지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져 있었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관리인의 도움으로 민호는 연희의 묘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묘비였다. 이 연희, 사랑하는 딸,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민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다. 안녕 연희야, 나는 강민호야. 네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구했던 군인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 의붓어머니의 남편이 되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나는 지수가 내 대해 조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 배신당한 느낌이었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녀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그녀는 나와 내 딸들을 구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는 놀라운 여자야, 연희야. 그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나와 내 딸들도 사랑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 그는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연희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민호는 일어나 묘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꽃집에 들러 아름다운 장미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지수의 목소리는 걱정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네, 지수 씨.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수의 안도감이 느껴졌다. 지수 씨,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호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다. 문을 열자 지수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민호 씨,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장미 다발을 건넸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이게 무슨... 지수 씨, 오늘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꼈죠.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민호 씨.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연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나와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가 어땠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래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민호 씨. 그건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수 씨.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수는 민호를 꽉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또 그럴 일 없어요. 민호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수진이와 혜운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아빠, 지수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와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그래, 우리는 아주 괜찮아. 이리 와봐. 아이들은 기쁘게 달려와 부모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4명이 함께 껴안고 서 있었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지수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연희의 무덤에 다녀왔어요. 민호가 말했다. 지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야, 네,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우리를 연결해준 사람이니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희는 당신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항상 당신을 나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임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호 씨,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앞으로는 항상 진실만을 말할게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나도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예요, 지수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강해졌고 더 깊어졌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고 이 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연희의 무덤에 함께 가볼까요? 지수가 제안했다. 아이들도 데려가서 그들에게 연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갈 거예요. 그들은 키스를 나누고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모든 비밀과 과거의 짐에서 자유로워진 채로 결혼 2주년을 맞이한 날, 민호와 지수는 특별한 기념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처음 결혼했던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그들의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약속이었다. 오늘 어때요? 아침에 민호가 지수에게 물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침실 발코니로 나왔다. 가을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완벽해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2년 전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후회하세요? 지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아침 풍경을 감상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호는 이제 보안 컨설팅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지수는 지수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새로운 성장 단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이제 9살이 되었고 혜운이는 7살이 되었다. 두 아이 모두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고 행복하고 건강했다. 오후에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민호의 여동생 수아와 그녀의 가족 지수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비서 은지도 참석했다.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과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긴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다들 모였으니 이제 시작할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정원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이 그들 옆에 섰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2년 전 지수와 저는 이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관계가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개의 새로운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우리의 새로운 약속의 상징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지수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지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민호 씨, 당신은 내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수도 민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결혼한 거예요? 혜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항상 진짜 가족이었어.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날이야. 파티는 즐겁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와 지수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녁이 되자 민호는 모두를 모아 특별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더 나눌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이 곧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의 감탄사를 내뱉었다. 수아가 가장 먼저 물었다. 지수 씨가 임신한 거야?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우리는 입양을 결정했어요. 입양이요? 은지가 놀라서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고아원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이고 5살입니다. 그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가족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이어서 말했다. 준호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랍니다. 새 동생이 생겨요? 수진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수진아. 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와 혜운이는 이제 언니가 되는 거야. 준호를 잘 돌봐줘야 해. 우리가 잘할게요. 혜운이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저희도 준호 오빠처럼 지수 엄마를 만나서 행복해졌으니까 준호 오빠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혜운이를 꽉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혜운이. 수아는 민호에게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다. 오빠 정말 대단해. 네가 이렇게 다른 아이까지 품어줄 줄은 몰랐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지수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도 나누고 싶었어. 파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민호와 지수는 아이들을 재운 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다. 그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했어요. 모두가 준호에 대한 소식을 기뻐해줘서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언니들이 될 거예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어때요? 또 다른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완전히 준비되었어요. 사실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민호도 그 느낌을 이해했다. 그들이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준호는 구석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지적인 아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민호와 지수는 즉시 그에게 끌렸고 여러 번 방문한 후 입양을 결정했다. 준호는 우리 가족에 잘 적응할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그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필요한 모든 사랑과 지원을 줄 거예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찬 채로요, 지수 씨.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우리의 시작은 특이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더 밝을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요, 지수 씨.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요, 민호 씨. 당신과 아이들은 제게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다음 주 준호가 그들의 집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 수줍어했지만 수진이와 혜운이의 따뜻한 환영에 곧 마음을 열었다. 지수는 그를 위해 특별한 방을 준비했고 민호는 그에게 새로운 장난감과 책을 선물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들은 처음으로 5명이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준호는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준호야, 음식이 맛있어.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여기서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네가 준비되었을 때만.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저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그녀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준호야. 지수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수진이와 혜운이도 다가와 준호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언니들이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수진이가 말했다. 그리고 함께 놀자. 혜운이가 기쁘게 덧붙였다. 준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민호와 지수는 준호의 방을 살펴보았다. 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새 가족 속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그는 잘 적응할 거예요. 지수가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은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더 커졌고 그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몇 달 후 준호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행복함이 있었다. 그는 민호와 함께 야구를 하고 지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수진이와 혜운이와 함께 놀았다. 어느 날 준호는 민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빠, 나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민호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준호야. 왜 그런 질문을 하니? 그냥 이곳이 너무 좋아서요. 가끔은 꿈인 것 같아요. 민호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너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준호는 민호를 꽉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민호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도 너를 사랑해, 아들아.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옆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발치에는 새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민호는 지수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그들의 여정은 특이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도달한 곳은 바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 고마워요, 지수씨. 민호가 속삭였다. 무엇이 고마운가요? 지수가 물었다. 모든 것이요. 우리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지수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민호씨. 우리 모두가. 그들은 다시 영화에 집중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2년 전 그는 절망 속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모두 한 여자의 용기와 한 소녀의 약속 덕분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일지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